네, 안녕하세요. 실시간 지하철 혼잡도 측정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하철을 부탁해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의 문제 정의부터 소개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문제 정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국의 출퇴근길 평균 혼잡도는 145%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없는 꽉 끼어 있는 상태가 평균적인 혼잡도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물론 열차의 부족이나 사람들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출퇴근 시간대에 압도적으로 집중 포화된 상태라는 요인도 크게 작용하지만 그 외에도 특정 칸에 주로 환승 등이 용이한 칸에 인원이 몰리는 것도 지하철 혼잡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태원 사건 등을 겪으면서 이러한 밀집된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잘 알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더불어서 조금 더 사람의 편리성을 생각해 보면 다소 더 걷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지하철에서 앉아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현실 시장 세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이 거의 없는 관계로 저희는 이러한 수요에서 착안해서 조금 더 걷는 일이 있더라도 앉아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하철 실시간 칸별 혼잡도 수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구조는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프론트엔드는 앰플리파이에 호스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현할 모든 기능들이나 데이터베이스가 묶여져 있는 백엔드는 엘라스틱 벤스토크의 혼잡도나 여러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RDS에 있습니다. 그 외 모델 서버나 외부 API 서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다수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백엔드에서 DB, 모델 서버, 외부 API 등의 접근에 응답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봤으니까 조금 더 쉬우면서 스페시픽한 관점으로 모델과 DB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희의 서비스 범위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지하철역이 아니라 칸별 혼잡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호선과 3호선의 경우에는 SK API에서 실시간으로 지하철의 혼잡도를 칸별로 측정하여 보내주기에 2, 3호선 같은 경우에는 API를 연결하는 과정에 그쳤고 그 외의 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다시 강조하지만 저희는 2, 3호선을 제외한 1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의 칸별 혼잡도를 모델을 통해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혼잡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하였는데, 저희가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모델을 우선 학습을 시켜야겠죠. 자, 그럼 모델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혼잡도가 발생하는지를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상황이란 좀 모호한 단어가 아니라 조금 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나 아니면 뭐 문자와 같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상황으로서 집어넣어 상황별 혼잡도, 칸별 혼잡도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정의하는 것이 이 모델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요소들은 무엇일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간단하게는 급행 여부. 저희는 보통 급행 열차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에 급행이 조금 더 붐비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급행 여부, 그 다음에 역간 길이, 배차 간격, 이런 역과 같은 정보와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 출입구와 가까운 칸이냐, 또 가깝다면 얼마나 가까우냐 등의 칸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 있는 지역의 인구 밀집도나 해당 역 근처에 있는 회사가 몇 개 있는지 또는 상권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러한 지역에 대한 요소들도 혼잡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혼잡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혼잡도를 올리거나 내리게 만드는 요소들은 크롤링이나 공공 포털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자료들과 칸별 혼잡도를 모델에게 학습시켜 저희가 원하는 칸별 혼잡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학습 이전에 이 모델을 좀 베이직하게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는 앙상블 계열의 엑시부스트와 라이트 GBM을 시험해 보고 그중에서 더 높은 예측률을 보였던 엑시부스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유저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용자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겠습니다. 2, 3호선의 역의 혼잡도를 원하는 사용자와 그 외의 호선의 역의 혼잡도를 원하는 사용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 3호선의 경우에는 API가 제공되고 있어서 2, 3호선을 원하는 유저는 바로 API와 연결합니다. 다만 만약 2, 3호선이 아닌 호선에 혼잡도를 원한다면 모델과 연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배차 간격, 빠른 환승 통로와의 거리 뭐 등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고 그 다양한 요소들을 모델에 학습시켜서 혼잡도를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조금의 정보를 집어넣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유저에게 저희가 "자 유저님 저희가 모델 혼잡도를 원하시면 일단 역의 인구 밀집도, 그다음에 상권 발달 정도, 그리고 이 역의 배차 간격 등등등등등을 다 기입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절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기껏해야 "유저님은 어디에서 출발하시나요? 어느 역에서 출발하시나요? 그 역의 호선은 몇 호선인가요? 상행이신가요? 하행이신가요?" 이런 아주 간략한 정보밖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략한 정보를 저희가 사전에 조사했던 뭐 인구 밀집도니 역에 대한 정보니 이러한 방대한 자료들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유저가 주었던 역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저희가 사전에 구축한 다양한 독립변인들을 구축했던 그 DB에 연결합니다. 그런 DB에 연결해서 저희가 모델에게 줄 혼잡도에 대한 힌트들, 그런 힌트들을 충분히 모아놓은 상태이니 그 정보들을 모두 모델에 집어넣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그림의 형태로 혼잡도를 유저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요거를 저희가 조금 더 보기 쉽게 시연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저희 줌 문제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으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어, 네, 저희 간단하게 시연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하철 노선도가 보이시죠? 요 지하철 노선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역에 동그라미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역에 대한 칸별 혼잡도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음, 저희가 신촌역이니까 그 근처인 홍대 입구역을 클릭해 주시면은 저희가 DB가 조금 8호선 전체 역을 넣다 보니까 조금 느려서 조금만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드로어를 열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뭐 예를 들면 충정로역을 클릭하시면은 네, 여기 충정로가 나왔고 지금 가장 빨리 도착하는 3분 56초 안에 도착하는 아현역에 대한 실시간 혼잡도가 이렇게 칸별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 그, 단순하게 숫자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유롭게 탈 수 있을 때는 초록색, 여유롭게 앉아서 갔을 때는 초록색, 그 다음에 앉아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 있을 때에 나름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지 않는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혼잡도 정도면 노란색, 그 이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거의 희박한 경우에는 빨간색을 칠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지체되어 시간 관계상 더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